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밖으로 나가기 좋은 계절 봄. 요즘 춘천은 5월의 실록이 푸르른데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하늘은 파랗고 이 잎사귀들은 푸르고 몸이 막 근질근질하죠. 이럴 때 춘천에서 즐기기 좋은 곳들이 있는데 제 복장을 보면 감이 좀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뭔가 타기 좋은 복장. 마침 요즘 봄을 맞아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보렵니다. 우선 자전거부터 대여해야겠죠. 이곳은 특이하게도 자전거 카페네요. 원래 자전거 좀 대여점, 뭐 대여소 뭐 이런 거 참 많이 들어봤는데 카페라고 되어 있네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하게 와서 차도 드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카페는 운영을 못 하고 있고 지금은 자전거 대여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전거 여행을 즐기러 온 손님들의 쉼터이자 안내소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반응 매우 좋습니다. 춘천이 정말 자전거 길은 제일입니다. 전국에서. 특히 위암호 쪽 풍경은 너무 예뻐가지고 그 풍경을 보다가 사고가 많이 날 정도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정말로 그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네. 저도 빨리 달려보고 싶네요. 사장님, 자전거 좀 추천해 주세요.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이라는 전기 자전거. 컨트롤러로 기어를 조작하고 힘든 구간에선 모터의 힘으로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와, 이게 이래서 전기 자전거 하는구나. 일단 일반 자전거랑 달라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페달링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좀 밀어주는 느낌? 나는 분명 힘을 내 30%밖에 안 썼는데 뒤에서 그 70%를 누가 좀 도와주시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자, 출발해볼까요? 저희는 자전거를 타시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요? 네. 아니, 여기가 부동산도 아닌데 계약서가 웬 말? 바로 안전수칙과 보험 등의 안내사항이 적힌 대여 계약서입니다. 고객 박진형, 헬멧 쓰고 안전하게 즐길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럼 안전운전 다녀오겠습니다. 네, 즐거운 여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춘천 공지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평소 큰 길로만 다녀서 몰랐는데 자전거 도로만 쭉 타고 달려도 춘천 곳곳을 다 갈 수 있을 만큼 길이 잘 정비돼 있더라고요. 아니, 저 춘천 토박이잖아요. 지금 이런 길을 처음 봤어요. 이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춘천을. 좋아. 너무 좋다니, 진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춘천 의암호의 매력. 자전거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호수를 따라 30km 정도 달리는 의암호 자전거 길은 전국에서 여행객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코스가 됐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하면 또 수상 레포츠를 빼놓을 수 없겠죠. 춘천 의암호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물레길이 나오는데요. 춘천에 탈 게 자전거뿐이겠냐? 카누도 타줘야죠. 자, 지금까지 이 다리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팔 운동 좀 해줘야겠죠? 렛츠 팔타임! 렛츠 팔타임! 카누를 탈 수 있는 선착장은 몇 곳이 있지만 킹카누는 이곳에서만 탈 수 있다는 거. 아유, 한 배를 타게 된 사이에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명조끼 다 입으셨죠? 네. 패들도 항상 다 들었죠? 네. 네, 이 우리가 물길 여행할 때 필수는 항상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하고 또 노를 저어서 가야 되다 보니까 페달 하나씩 들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여럿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킹카누. 마치 베네치아의 뱃사공처럼 가이드인 킹스맨이 함께 탑승합니다.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지나가는 웨이크보드? 자, 이제 이런 큰 파도가 와도 킹카누는 까딱 없어요. 네. 이게 바로 킹카누의 장점입니다. 크기가 큰 만큼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호숫가 어디든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킹스맨이 안내하는 물길 여행의 첫 번째 명소, 바로 붕어섬 갈대밭입니다. 여기 갈 때 파릇파릇거리죠? 네. 여기. 네. 지금 살뿐만한 고기가 산란철이라 지금 안락합니다.
지느러미가 지느러미. 떴어요. 엄청나죠? 네. 여기 전부 그런 게 지금 전부 여기 깔려 있어요. 와. 지금 배 밑은 물반 고기반. 여러분 보셨나요? 코앞에서 대물이 펄쩍. 이야, 호수의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의암호 위에선 생태 여행뿐만 아니라 역사 여행도 떠날 수 있는데요. 댐과 도로가 건설되기 전 물길 따라 한양 가던 이야기를 이야기꾼인 킹스맨이 노를 저으며 들려줍니다. 의암호 스카이워크를 거꾸로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도 신선하죠. 자전거길과 물길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 이쯤에서 살포시 두 발을 호수에 담가봅니다. 전복될 걱정이 없는 킹카누라서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시원하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의암호는 정말 우리 춘천 시민들이 자랑할 만한, 또 강원도 영서 북부 도민들이 정말 그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배 같은 곳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호수지만 육지에서 발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신비한 코스. 바쁘고 스트레스에 치여서라는데 이렇게 턱 트인 데 와서 이제 제대로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 발 담그는데 좀 시원해서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킹카누를 타봤는데요. 잠시 휴식을 가진 것 같고 다시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 의암호 자전거길 가보겠습니다. 다시 두 다리가 열일할 시간. 직접 페달을 구르기도 하고 모터의 힘을 빌리기도 하며 조금씩 바뀌어가는 풍경을 즐깁니다. 정겨운 농촌의 밭을 지나고 푸른 북한강 위에 다리를 건너 도착한 곳. 이곳은 어린이들의 천국 춘천 인형극장인데요. 요즘 이곳이 자전거 라이더들 사이에 명소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딩 중간에 잠시 쉬고 가기 좋은 카페가 있기 때문이죠. 강바람에 땀을 말리고 음료수로 갈증을 풀어주는 시간. 이 순간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 하루 같다. 아주 속 시원하네. 시원해. 아주 맛있어. 긴 하루지만 천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석양과 그런 태양을 품은 호수, 그리고 눈부신 윤술 위로 미끄러져가는 사람의 모습까지, 이 아름다운 춘천의 봄 안에서 저 역시 멋진 풍경의 일부였길 바랍니다. 춘천의 호수를 따라 즐기는 특별한 봄 여행. 얼마 남지 않은 이 계절, 의암호에서 아쉽지 않게 마음껏 즐겨보세요. 이곳에선 층간소음 걱정 없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습니다. 올챙이 친구, 개구리 올챙이. 반가운 동물 친구가 인사하고 울창한 나무들이 맑은 공기를 선물하는 곳. 여러분, 숲으로 놀러 가실래요? 대전 도심에서 차로 30분을 달려가면 장태산 휴양림에 도착합니다. 대전에 오면 꼭 방문해야 할 명소이자 최근엔 언택트 힐링 여행지로 꼽히기도 했죠. 하늘을 향해 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나무들. 싱그러운 숲길을 걷다 보면 어딘지 낯익은 장소가 나타나는데요. 대통령도 이 자리에 앉아서 장태산의 실록을 눈에 담았겠죠. 타박타박 걷기만 해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 이게 바로 숲의 매력 아닐까요? 나날이 푸르러지는 5월의 숲. 아이들에겐 즐거운 놀이터가 돼줍니다. 안녕, 나무야. 안녕, 새들아. 다람쥐 선생님,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은 매월 또는 환경이나 그 시기에 맞게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구리와 도룡뇽의 한사리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생태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사계절 숲 체험이 진행되는 장태산 휴양림. 오늘은 7살 서준이와 주원이네 가족이 가족 체험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몸풀기 체조부터 하고 가실게요.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처음 나오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동안 좀 많이 답답해했죠? 예, 집에서만 항상 놀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까 너무 아이도 좋아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무언가 만나볼 생각에 잔뜩 신이 나 있어요.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쭉 앞다리가 쭉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는 생태 연못. 이곳에 개구리 가족도 산대요. 우리 친구들 저 연못에 지나올 때 우리가 잡아보고 싶어. 자세히 못 봤죠? 올챙이 친구 개구리 올챙이 됐어요. 도룡뇽은 아가미가 있어. 아가미가 있잖아요. 그죠? 꼬물꼬물 작은 올챙이가 자라면 이렇게 씩씩한 아빠 개구리가 된다는 사실. 아이들은 숲에서 배웁니다. 엄마 청개구리가 아기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를 냇가에다 묻어줄래? 이랬어요. 비 오는 날 어떻게 되죠? 다 떨려요. 떠내려가죠.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아기 청개구리는 깨깨깨깨 소리 질러보세요. 시작. 깨깨깨깨. 이렇게 운답니다. 말 잘 듣는 청개구리는 엄마 말 잘 듣겠죠? 네. 그죠? 네. 그럼 그렇게 할래요? 앞으로요? 네. 숲에서 듣는 청개구리 이야기. 확실히 학습 효과가 좋은 것 같죠? 장태산 휴양림엔 6,300그루의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자라고 있습니다. 떨어진 나무 열매는 재미있는 만들기 재료가 되는데요. 7살 서준이와 주원이 엄마에게 드릴 카네이션을 만드는 중입니다. 나무 열매를 조물조물 만지면서 감각도 깨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엄마들은 폭풍 감동 중입니다. 자연에 있는 메타 열매로 꼬물꼬물 작은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숲에 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푸르른 5월. 장태산 나무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듯이 오늘 숲속에서 논 아이들도 마음의 키가 조금 더 자랐을 겁니다. 그렇지 얘들아? 장태산을 떠나 이번엔 해발 415m 빈계산으로 향합니다. 산 모양이 암탉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름부터 남다른 빈계산 자락엔 특별한 숲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온통 나무로 된 건물이 인상적이죠? 안녕하세요. 여기는 국립대전 숲체원입니다. 저희 국립대전 숲체원은요, 산림으로 할 수 있는 휴양, 그다음에 교육, 문화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 목재 사용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건물들을 외벽을 다 목재로 사용했고요. 특히 저희 가장 큰 건물 특징으로는 이렇게 하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숲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숲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숲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숲에 간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요. 궁금하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 보자고요. 자,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어머나, 진짜 숲이 눈앞에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에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유모차 끌고 어머님들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데크길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 데크길 말고도 여러 가지의 숲길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저희 숲길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보행 약자를 위해 조성된 무장의 데크로드.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넓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하고 편하게 숲 가까이에 갈 수 있는데요. 구름다리 너머엔 5개의 숲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짜기 길이고요. 왜 골짜기 길이냐면 여기 길 옆에 쭉
계곡이 나여 있어서 비가 오면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여기는 골짜기이고요. 저희가 중간에 이 길은 포인트마다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놀며 쉬며 있다가 조금 더 올라가고 하듯이 가족끼리 재미있게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며 걷다 보면 새들의 합창소리도 들려오죠. 다양한 산림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의 사계절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국립대전체험원. 숲에서 얻은 재료로 특별한 화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숲 가꾸기 한 그 자연 부산물을 가져다가 취지에 맞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을 조금 물을 조금 먹는 다육식물을 심기 때문에 이 화분으로도 충분히 다육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봄맞이 숲 가꾸기 작업을 해서 가지치기한 나무들이 꽤 많다는데요. 버려진 나무는 어떤 화분이 될까요? 캠프로 오셨을 때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다육식물을 심는 이유는 이 다육식물은 수분이 많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무 화분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다육이를 선정해서 심고 있습니다. 가지치기한 나무 토막이 멋스런 화분으로 변신했습니다. 나무 향기 가득한 참나무 화분에서 다육식물도 잘 자라겠죠. 저희 국립대전 숲체험에 오셔서 숲길 걸으면서 힐링도 하시고 숲 향기 가득한 나무 화분도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콘크리트 건물만 바라보시나요? 미세먼지와 황사에 몸이 찌뿌둥하다면 5월의 숲으로 가보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초록빛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숲속 쉼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주에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 몸이 좀 나른해지잖아요. 이럴 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경주의 황금손 차은정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나 좋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너무 좋아요. 동주 씨도 아주 그냥 샤방하게. 네, 꽃 같죠. 네. 그런데 그렇지.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좋은데 이럴 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뭔가 나른하잖아요. 그쵸, 이제 춘곤이 오는 계절이니까. 네네네네. 이럴 때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대체 어떤 요리가 기다릴지 궁금한데 재료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읍성 부근에서 제가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왜 코가 간질간질? 역시 도사야. 오늘 동주씨 코가 아마 엄청 행복하실 거야. 진짜요? 네네. 코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고소한 참깨향. 믿을 수 있는 참깨를 찾아온 이곳은 경주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자리 시니어 클럽의 먹거리 제조 사업단인데요.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고소하게 볶아낸 참깨와 참기름을 믿고 살 수 있는 곳이랍니다. 야, 여기 들어오니까 이 깨 고소한 냄새가 난리났어. 아이고, 지금 저기 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깨 먹습니다.
아니 깨 볶는 게 진짜 요새는 쉬워졌어요, 그죠? 네네. 옛날에는 어떻게 볶았어요? 일일이 전부 다 얼마나. 아, 이렇게 저어가면서. 네. 아니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볶아요? 매일 볶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제 볶아서 기름도 짜서 팔고 깨소금도 팔고 완전히 있습니다. 그럼 맞춤형으로? 네, 그런 재미죠. 그럼 어떻게 보면 묵은 게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왜 먼저 요리도 네. 금방 만든 게 그쵸, 맛있잖아요. 근데 그쵸. 깨도 그때 싹 볶아가지고. 맞아. 야.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볶아서 더 고소한 경주 시니어 클럽표 참깨.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풍부한 참깨는 노화 예방,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단백질과 칼슘도 풍부해서 꾸준히 챙겨 먹을수록 좋은 영양 만점의 음식이죠. 네, 오늘 볶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양 만점 참깨를 듬뿍 섭취할 수 있는 오늘의 요리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의 끝판왕, 참깨국수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참깨, 고소한 참깨를 가지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 근데 네. 오늘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참깨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얘가 오늘 완전히 주 스타예요. 아니, 근데 참깨 요리라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참깨는 오로지 그냥 이렇게 뿌리는 정도 마무리 재료로 쓰는데 얘가 오늘 주인공이다. 여러분, 참깨가 메인인 요리라 네. 도대체 어떤 요리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오늘은 고소한 냄새가 그냥 막 계속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 짜자잔. 네, 참깨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국물을 낼 거라서 아까 동주 씨가 원기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이 닭을 좀 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삼계탕 먹듯이 네, 국물을 푹 우려낼 겁니다. 생닭, 그것도 다리. 네.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렇게 나른할 때는 밥이 싫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수 할 거예요. 국수 네. 가끔은 좋아요. 네. 그리고 기타 그리고 이제 재료들. 네, 위에 올라갈 것들 네. 뭐 이렇게 오이나 달걀이나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잣이 있으면 쓰셔도 되고 무관하겠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죠. 네. 이 오늘 요리는 단촐한 것 같으면서도 영양소는 퍼펙트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더니 이제 영양소가 보이시는군요. 5대 영양소 다 보입니다. 그래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론 다 보입니다. 네. 이게 필수 지방산까지. 오, 필수 지방산까지. 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참깨 국수, 자, 네. 과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깨국수 만들기 1단계. 먼저 육수를 준비해야겠죠. 손질된 닭과 마늘을 넣어 끓여주시고요.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고명을 준비할게요. 지단과 오이는 채 썰어 준비하고 다 익은 닭고기는 별대로 찢어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서. 육수와 볶은 참깨를 5대5 비율로 갈아주세요. 참깨를 이제 갈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그 참깨는 가루로 갈아서 쓰는데 그렇죠. 오늘 육수를 넣어서 가네요. 이게 참깨를 갈아서 육수에 섞는 것보다 육수에다가 참깨를 넣어서 가는 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죠. 사실 이게 필수 지방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루를 해서 육수에다가 섞으면 기름이 뜰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물을 먹히는 거예요. 동동동동 뜰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같이 갈면서 그냥 육수를 쫙 빨아당기는 먹는 거네요. 거죠. 그렇죠. 아하. 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육수와 참깨는 같이 갈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이게 너무 네. 뜨거울 때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살짝 좀 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뭘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국수를 삶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지금 끓거든요. 선생님, 근데 네. 저는 육수에다 국수를 삶을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왜 그 들깨국수나 콩국수처럼 네. 콩국을 해놓고 국수를 삶은 거에 콩국을 말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 따로 육수 따로. 그렇죠. 그렇구나. 네. 같이 넣고 삶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으실 때 이 육수에다가 참깨를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국수만 딱 삶아가지고 이거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말아서 드셔도 돼요. 야, 그러면 약간 살얼음이 살짝 얼었는 게 약간 물회 같은 느낌도 들겠다. 더 좋다, 더 좋다. 그러네. 네. 참깨국수 만들기 2단계. 팔팔 끓는 물에 국수를 삶아서 차가운 물에 헹궈주세요. 그릇에 소면을 보기 좋게 담은 후 각종 고명을 올려주고요. 끓는 육수에 갈아둔 참깨를 풀어서 면 위에 부어주면 따뜻하고 진한 국물에 참깨국수 완성! 봄철 보양식이자 별미로 그만이겠죠? 자,
드디어 네. 참깨 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선생님. 네. 사실 국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네. 그냥 샘플할 줄 알았거든요. 은근히 손이 많이 가네요. 손이 간 만큼 맛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아니, 국수가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재료는 굉장히 단촐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 음식이 궁중에서 드시던 참깨 국수예요. 아, 궁중 요리였군요. 그럼요. 어쩐지 네. 임금님이 드시는 음식은 네.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랬구나. 야, 품격 있는 참깨 국수가 국수?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연 맛은 어떨지 보기에도 굉장히 좀 품위가 있어 보이는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네. 만들 땐 손이 조금 가더라도 먹을 땐 후루룩 간편한 국수. 거기에 닭고기 육수와 참깨가 듬뿍 더해지니 고소함이 면발에 착착. 이야, 국물 맛이 끝내주나요? 아유, 그럼 국물 한 방울도 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너무 드시네요. 아니, 아니 입안에서 참깨 향이 그냥 싹 퍼지면서 국수는 또 왜 정말 입맛 없을 때 그렇죠.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우리 민족의 완전 음식이죠. 그죠? 잘 그럼요. 넘어가는 데다가 네. 향기까지 좋으니까. 그리고 경주 읍성 주변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참깨입니다. 갓 볶은 참깨. 네. 역시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느끼함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참깨를 한꺼번에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먹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참기름 못 마셔요. 네. 근데 거의 참기름을 마신다 생각하는 만큼 네. 이 참깨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참깨 국수. 아우, 여러분 네. 궁중의 참깨 국수를 이제는 집에서 한번 누려보아요. 예, 자 네. 오늘 너무나 멋진 요리를 소개해 주신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궁중에서 즐기던 건강식 참깨국수. 이제 집에서도 봄철 영양식으로 즐길 수 있겠죠? 맛있는 요리와 함께 건강한 5월 보내세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만든 떡. 영양이 풍부하고 보기에도 예뻐 현대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손맛이고 재료가 확실하고 시중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최근 젊은 감각으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는 아주 특별한 떡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는 떡이요. 요즘에는요, 젊은 감각으로 특별하게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떡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자고요. 떡을 사시오. 떡을 사. 떡 사세요. 충북 음성입니다. 이곳에 3대를 이어 운영하는 소문난 떡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 이곳이 그 3대째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떡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죠. 저희 아버님 때서부터 내려오던 거 저희가 하다가 또 이제 저희 자식이 대를 이어서 하는 집 맞아요. 3대가 이어오는 유서 깊은 떡집. 떡 만드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좋은 쌀을 가공해 쌀가루를 만든 후 쑥을 넣어 쑥 인절미를 만드는데요. 요즘은 절구질 대신 기계로 반죽을 한답니다. 지금 인절미 이게 펀치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메루다 쳐서 집에서 누구나 다 해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인절미를 했지만 지금은 애들도 힘도 없고 해먹을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기계화를 해서 이걸로 펀치를 하는 거지. 펀칭기를 이용한 반죽 작업이 끝난 후 떡을 숙성시키고요. 절단기 안에 떡을 넣어 자동으로 떡을 썹니다. 마지막으로 떡 고무를 골고루 묻히면 흑임자 인절미 완성! 오! 우리 아들도 이해가 높고 우리 며느리도 이해성이 높고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서로 배려를 많이 하지. 아버님 어서 오세요. 여기 찰떡 알았어. 어머니 무슨 떡 사러 오셨어요? 꿀떡 찰떡 꿀떡, 찰떡. 와, 여기 와서 이렇게 떡을 찾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대가 내려온 거고 손맛이고 재료가 확실하고
좋은 거 아니면 안 쓰니까. 와, 3대가 내려오면 진짜 그 전통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지. 내가 여기 47년을 거래했으니까. 네. 오래도록 믿고 거래해온 단골 손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반가운 얼굴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요? 민수 씨, 언제 여길 찾아왔대요? 이게 입에 딱딱 이렇게 달라붙는 게요. 너무나 맛있어요. 선생님! 아유 깜짝이야. 아, 뭐예요? 아, 여기 오셨어요. 리포터까지 내 자리까지. 아니, 너 어떤 자리 빼는 일이세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소문난 맛집 아니에요. 3대째 이어오는 떡집. 그건 맞는데? 네. 아, 그럼 떡만 먹으러 온 거예요? 떡만 먹으러 온 거죠. 근데 찬용 씨는 예. 따로 시켜요. 이거 다 제 거니까. 민수 씨가 욕심 부릴 만큼 맛있는 떡. 찬홍 리포터도 제대로 맛 좀 봐야겠죠. 과연 3대가 이어온 유서 깊은 떡집의 떡 맛은? 찰리다. 맛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머니가 직접 고물을 뭐 볶고 뭐 이제 선별을 하고 이런 걸 직접 다 하세요. 근데 단떡집 뭐 유통 과정 받아서 하지만 저희는 직접 고물부터 떡까지 모든 걸 저희 집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만든 떡은 SNS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50년 전통을 이어가는 방앗간으로 입소문 나서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떡집을 하나 조그맣게 소매로 판매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 옆에 가게를 조그맣게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으러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정도의 카페고요. 6월 달에 오픈 예정입니다. 맛있다고 입소문 자자하게 난 또 다른 떡집을 찾아서 이번에는 충주로 갑니다. 이곳에 젊은 감각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저격하는 특별한 떡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또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그 특별한 떡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떡을 맛볼 수 있나요? 네, 이곳은 떡 케이크와 쌀 디저트를 맛보실 수 있는 떡집입니다. 빵 케이크가 아니고 떡 케이크요? 평범한 떡은 가라! 쌀로 만든 떡 케이크를 만나봅니다. 물에 불린 쌀을 빻아 쌀가루를 내고요. 쌀가루를 다시 곱게 채를 쳐 물줄기 작업을 합니다. 네, 이건 무스링이라는 케이크 틀인데요. 물주기를 쌀가루를 넣고 케이크를 쪄볼 거예요. 무스링이라고 하는 이 케이크를 이용해 우리 쌀을 빻아 가공한 쌀가루를 넣어 모양을 만든 후 적당한 온도에 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5분 정도가 지나면 짜잔! 맛있게 찐 떡 위에 앙금을 올리는데요. 우와, 예쁘다. 떡 케이크 완성입니다. 우와, 야, 여러분 보세요. 꽃이 폈습니다. 부모님에게 선물하면 정말 딱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네이션 올라간 저희가 케이크도 제작해서 이번에 어버이날에 많이 주문을 받았고요. 젊으신 분들 위해서 생크림이 올라간 퓨전 케이크도 있습니다. 떡집에서 생크림 케이크라고요? 어머, 진짜 생크림이네요. 직접 만든 생크림을 떡 케이크 위에 잘 발라주고요. 그 위에 딸기 등의 과일로 보기 좋게 모양을 냅니다. 짜잔! 떡의 새로운 발견! 생크림 떡 케이크입니다. 보는 것만으로 하트 뿅뿅! 하트 절편도 있답니다. 모양도 조금 많이 좀 귀엽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저희가 천연 가루로 색을 내서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건강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떡 케이크 맛을 봅니다.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이것은 떡은 쫄깃쫄깃한데 이 생크림에 있는 그 당분이 떡이랑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진짜 또 새로운 맛을 창조시켰네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드시다 보면 중간에 블루베리 저희가 수제잼을 만든 잼도 들어있기 때문에 더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죠. 보기 좋고 맛 좋은 떡집으로 소문난 덕에 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답니다. 일단 자극적이지 않아서 달지 않고 시중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펄기 같은 것도 뭐 큰일이나 아니면 뭐 애기 돌이나 이런 때 맞춰서 먹지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 먹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와요. 이 집 역시 SNS에서 핫한 떡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예쁜 떡 사진에 좋아요와 주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요. 소비자들과 떡 케이크 만들기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백설기나 꿀설기,
블루베리 설기처럼 설기 위주로 된 디저트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오븐으로 만들 수 있는 디저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와, 이 떡으로도 정말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네요. 여러분도요, 맛있고 예쁜 떡 드세요! 대한민국 대표 간식 떡!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전통의 맛을 계승하고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오래오래 국민 간식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근대화의 도시 목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개화기 목포를 상징하는 근대문화 역사거리를 가득 메우는 노상 공연이 펼쳐진 건데요. 이번 공연은 목포 원도심 전역에서 열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거리도 많으며 역사 교육적인 의미까지 지니는 아주 특별한 공연입니다. 목포 근대문화 공간에서 열렸던 역사 거리극,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화기의 모습과 자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목포의 근대문화 역사거리. 여기에 공연팀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거리극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대체 무슨 공연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공연은 생생문화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동형 거리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거대 인형, 옥단이라고 하는 그 인형과 함께 이 근대 개항장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역사 문화 여행을 하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백년의 역사가 그냥 다른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처의 역사고 피해의 역사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문화적으로 조금 시민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양한 근대 역사에 관련된 콘텐츠를 공연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화 시켜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다가 오늘 거리극은 일명 다크투어리즘이라고도 불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 교훈 여행인데요. 도시의 거리 전체가 무대이자 분장실, 그리고 시민들의 체험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소품들도 직접 배우분들이 다 챙기시나 봐요. 아, 그래야죠. 배우분들 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따로 뭐 소품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없고 저희가 소품도 챙기고 뭐 인형도 제작하고 제작부터 해서 설치 뭐 이런 걸 다 저희가 합니다. 연기는 물론 소품 준비와 분장까지 열일하는 배우들. 오늘의 주인공 옥단이 겉인형 주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이분들 다 배우인가요? 선다리가 지금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네. 다니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그렇죠. 공연 잘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배우들의 열정에 부응하듯 시민들도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준비도 필수겠죠? 이번 공연 체험은 미리 신청을 받아 이름표를 부착해야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긴 안내 부스고 신청하시는 분들 여기서 확인하시고 네임택 받아가시고 손소독제랑 음료수랑 설문지랑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도 체크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 의식이 많이 투철하셔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사 진행 중에도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공연 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옛 기억을 되살리는 물펌프부터 옛 의상 입기, 인력거 탑승 등 그 시대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준비됐죠.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신나 보입니다. 너무 좋고요.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이 왔고 또 이렇게 목포에 관광 문화 자원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또 새로운 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 모습이 남아있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그 시대의 문화 체험. 이보다 더 좋은 역사 교육이 있을까요?
오늘만큼은 목포 근대문화 역사거리가 1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거리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 목포의 3대항 6대 도시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근대 역사문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 면 단위 최초의 문화재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우리 목포의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의 한 축으로 발전해가는 중요한 거리입니다. 앞으로 이 거리를 잘 가꾸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리 도보 여행의 중심지로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4대 관광도시 목포를 상징하는 근대문화 역사공간, 그리고 그 공간이 살아나도록 숨결을 불어넣는 이동형 거리극. 하지만 거리극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공연도 보고 체험도 하고 여행도 하는 이 일석삼조의 여행에 오셨는데요. 가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이번 거리극의 참가자들은 여행단으로 불리는데요. 이동형 거리극이 마치 가이드 투어처럼 거리의 유적지, 관광지를 따라 진행되고 그곳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듣고 관련된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전통 공연들과 함께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근대가요, 근대 댄스 등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해외 유명 축제들이 연상되도록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관광객들의 여행 체험을 극대화합니다. 여행 참여단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과 축제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난 몰라, 난 몰라. 어떤 것 같아요, 공연 이렇게 보니까? 최고. 최고, 어떤 게요? 이게 춤추는 것도 그렇고 노래 부르는 것도 멋졌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옥당이 인사드립니다. 재밌어요. 공연은 그 흥을 더해가고 여행단의 여행도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이번 공연은 거리극의 특성에 맞춰 거대 인형들이 많이 사용된 게 특징인데요. 그럼으로써 인물의 중요도와 특성을 부각하고 사람들이 더 쉽게 주목할 수 있게 합니다. 거대한 인형탈을 보고 나서 이제 신기해서 보긴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공연을 참여해서 신기하다는 것도 느꼈지만 뭐 이렇게 아까 공연들을 보면서 그런 시대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아이들이 좀 그런 거를 교훈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포의 개화기 거리에 역사의 숨결을 불어넣었던 이동형 거리극. 시민들에게 즐거움뿐만 아니라 교육과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해지며 빛을 발하는 우리의 전통, 천년종이 세계 속의 한지. 한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측면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연속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면 할수록 한 작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의 매력은 정말 좋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배가 되는 법이죠. 대한민국의 3대 한지 명소 안동에서 오랜 세월을 지켜온 전통, 천년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멋 한지를 만나봅니다. 원주, 전주에 더불어 3대 한지 명소로 손꼽히는 경북 안동. 당나무 찌는 열기와 함께 전통을 잇는 한지 명가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전통 한지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당나무 껍질을 나무를 베어서 그 껍질을 껍질을 다시 삶기 위해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증기가 보이지, 그죠? 그 솥에다가 넣고 삶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수많은 재료 중 한지의 주 재료가 되는 당나무는 리그닌과 홀로셀룰로스 성분이 함유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종이를 만들 수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그 닭은 참닭이라는 것으로 여기 북부지방 안동 근처에 있는 풍산이라든가 신양이라든가 또는 여기 가까운 예천이라든가 이쪽 인근에 있는 닭을 주로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좋은 재료로부터 시작하는 법. 당나무 생산 최적지, 경북 북부에서 길러낸 매끈한 참닭나무로 만든 한지. 한지 생산 과정은 당나무를 벤 다음에 그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다시 삶아서 헹굼을 하고 그 천연 제물로 삶은 다음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치고르기 작업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분쇄를 해서 섬유를 하시켜서 종이 뜨는 지통안에다가 황촉교 제명하고 혼합을 해서 종이를 떠서 말린 다음에 도침이라는 이제 두들기는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 한지 제조 과정을 만나볼 수 있는 안동. 그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8년도 8월 달에 여기서 이제 그 한지 공장을 세우셨는데 저는 이제 2대째로 어른 하신 걸 배우 가업을 잇고 있고요. 88년부터니까 올해까지 한 32년 정도 역사를 이어가고 있고 총 역사는 저희가 한 50년 정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대 이영걸 대표에 이어 2대 이병섭 대표까지 대를 잇는 한지 공장의 오랜 전통은 남녀노소 불문, 국적 불문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여기는 직접 그 한지를 떠보는 이제 만들어보는 체험장인데요. 요즘 이제 시대가 점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고 일반인들이 직접 한지를 만들어봄으로 해서 종이의 소중함이라든가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민화부터 생활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지의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관. 해마다 전국 안동 한지대전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지가 옛날하고 흰 백지를 많이 연상을 하고 있지만요. 최근에는 다양한 염색 기법, 천염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공예품으로 쓸 수 있게끔 다양한 종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99번의 손길이 닿고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만 완성된다고 해 백지라고도 불리는 우리의 전통 한지. 한지는 이제 우리 국가 문화적 차원에서 지속 보존해야 되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는 그 종이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한지가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았고 지금 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한지 작품들 속에서 각개수리 약장으로 전국 안동 한지대전 제8회 영예의 대상을 거머쥔 금손 김은주 관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동 한지 공장 내에 있는 공예관을 운영하는 김은주입니다. 각개수리 약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개수리란 중요한 문서나 그다음에 이제 돈이나 이런 거 귀한 거를 보관하는 함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각개수리 약장으로 해가지고 약재, 아주 귀한 약재를 보관하는 함으로 한번 재현해 보았습니다.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보석처럼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매력을 가진 한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한지의 가치를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다양한 활동으로 한지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예관에서 제 나름 개인 작품 활동도 많이 하지만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나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제 제가 한지 우수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색감,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소근육 발달의 운동, 그다음에 치매 예방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창조의 만남, 한 장 한 장 겹칠수록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한지. 특유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은은한 매력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한지 공예의 핵심. 작품을 하나하나 한 작업 한 작업, 한 땀 한 땀 할 때마다 새로운 작품,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지 공예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 한지의 의미를 되찾아보는 시간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안동의 한지와 작품들은 새로운 시간을 써내려 갑니다.
안동 한지의 매력은 얇지만 질기고 그다음에 다양한 색감이 있어서 제가 작품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은 제가 간복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대,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써내려오던 그런 작품, 그런 물건들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은은한 미색에서 풍겨지는 전통의 아우라,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종이 한지. 그 오랜 이야기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길 응원해 봅니다.